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6일 월요일 저녁 캐플러 뉴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 먼저 전해드립니다. 트르키예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3,6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무너진 수천여 채 건물 잔해 속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파묻힌 상태여서 사망자는 앞으로 크게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국 스파이 풍선이 지난 주말 미군 전투기에 의해 격추됐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에서 화차 141량이 연결된 화물 열차가 탈선해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유독성 물질로 인해 주민 2,00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소방당국은 한때 진화를 포기하고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토렌스에서 구리 절도범이 경찰 드론에 포착돼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지지하는 민주당원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일반 유권자들은 2024년 대선에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출마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주 해안에서 요트가 전복돼 바다에 빠진 남성이 해안 경비대원들의 목숨을 건 구조 활동으로 생명을 건졌지만 요트 절도범으로 밝혀져 체포됐습니다. 돌고래 떼를 보고 함께 수영하려고 강에 뛰어든 10대 소녀가 상어에 물려 숨졌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2월 6일 월요일 캐플러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네, 오늘 첫 소식은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재앙적인 대지진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규모 7.8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3,6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묻혀 있어 사망자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국경 지역에서 현지 시간 6일 7.8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3,6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은 2,316명이 사망하고 13,293명이 부상당했으며 7,340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 5,606채가 무너졌으며 19,574명이 구조 및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리아 쪽 사망자는 1,293명이며 부상자는 3,111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밑에 갇혀 있어 사망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AFP는 이번 강진으로 인한 희생자가 현재까지 3,613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집계한 것으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아나톨리안 오늘 첫 소식은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재앙적인 대지진 뉴스입니다. 7.5 오늘 강진과 새벽 여전히 튀르키예와 120여 시리아 차례 이어졌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레제프 규모 타이프 7.8 에르도안 강진이 튀르키예 발생해 대통령은 현재까지 사망자와 부상자가 3,600여 얼마나 명이 늘어날지 숨진 알 수 것으로 없다. 확인됐습니다. 국가와 민족적 무너진 잔해 단결과 속에서 연대 많은 속에 사람들이 재앙에 파묻혀 비참하면서 있어 벗어나기를 사망자는 더 희망한다고 크게 말했습니다.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날 새벽 발생한 피터장 규모 기자가 7.8의 첫 번째 강진은 가지안테벨 진원지로 발생했으며 규모 7.6의 두 번째 강진은 가지안텝 인근 에키노즈 마을을 진원으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강진은 불과 10km 깊이 지하에서 일어나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튀르키예의 재앙적인 지진 피해에 전 세계 45개국이 지원을 자청하고 있으며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튀르키예를 강타한 지진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승인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카플라 뉴스에서 전해드렸었죠. 미국 영공을 침범해 비행 중이던 중국의 스파이 풍선이 주말 미군 전투기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스파이 풍선 격추를 놓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 당국이
중국 스파이 풍선을 실제 탐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격추작전을 지휘한 북미 방공사령부 글렌 디 벤허크 사령관은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위협을 미국 영공에서 탐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8일 중국 스파이 풍선을 처음으로 탐지해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안영공에서 이를 격추했습니다. 격추에는 F-22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다수의 군 자산이 동원됐습니다. 중국은 이 풍선이 정찰용이 아닌 기상 관측에 주로 쓰이는 민간 비행선으로 미국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중국 스파이 풍선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3차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 차례 스파이 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전에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은 미국 땅을 벗어난 뒤에야 사후적으로 정보망에 포착됐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벤 허크 사령관은 이번에 격추된 풍선은 200비트가량 크기이며 무게는 수천 파운드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군은 1.5km 규모 바다에서 군함들이 풍선 잔해를 수집 중입니다. 격추된 풍선의 잔해가 약 7마일에 걸쳐 흩어져 있어 잔해 수거에는 며칠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오하이오에서는 화차 141량이 연결된 화물열차가 탈선해 큰 화재가 났습니다. 이 화차들에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실려 있어 주민 2천여 명이 대피하고 소방대는 한때 진화를 포기하고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하이오에서 화물 열차가 탈선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유독물질이 유출돼 인근 마을 주민 2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지난 4월 오후 141량의 화물 열차 중 수십여 개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염화 비닐을 포함한 유독물질이 유출됐습니다. 오하이오 주와 펜실베이니아주 경계에 있는 이스트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독물질이 타면서 화염과 시커먼 연기가 짙어졌습니다. 철도 물류 회사 노폭 서던 화물 열차는 일리노이주 메디슨에서 펜실베이니아 콘위어로 향하는 중 탈선했습니다.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은 유독가스 유출이 증가하면서 진화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케이스 드라빅 이스트 팔레스타인 소방대장은 5일 오후까지 열차가 계속 불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전 문제로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렌드 코너웨이 이스트 팔레스타인 시장은 주민들에게 사고 현장과 마을에서 떠나라, 아직 상황이 위태롭다고 긴급 경고를 발동했습니다. 마이클 그레이엄 국립교통안전위원회 NTSB 위원은 탈선한 수십 개 차량 가운데 5개 차량에 염화 비닐을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색 가스인 염화 비닐은 발암물질과 배과 공사용 흰색 PVC 파이프 제조에 사용됩니다. 유독물질 노출 위험 때문에 방호복을 착용한 소방관들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화재 진압에 애를 먹었습니다. 가소니 샬백이었습니다. 토렌스에서 구리를 훔치던 절도범이 경찰의 드론에 포착돼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렌스 경찰이 드론으로 절도범을 체포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토렌스 경찰은 경찰 드론의 활약으로 최근 토렌스에서 구리 절도범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드론 영상에는 검은색 바지와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용의자가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들고 쇼핑 플라자 옥상을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 드론팀의 활약으로 또 한 번 확실한 체포를 했다며 이 용의자는 지역 업소 옥상에서 구리를 벗겨내려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는 용의자가 비닐봉지를 두고 지붕에 있는 해치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경찰에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토렌스 경찰국은 연방항공청의 FAA 107 공역 면제를 받아 공항 근처에서도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미국 최초의 경찰로 지난 2016년부터 드론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원들은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재선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원들은 37%만이 바이든이 재선 출마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P통신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의 새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중간선거 전 조사 때는 민주당원의 52%가 바이든이 재선에 도전해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답해 민주당원들의 바이든 재선 출마 지지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많은 응답자들은 80세의 나이가 부담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기침, 걸음걸이, 실수 등을 거론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미국 대통령직에는 더 젊은 사람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지지는 22%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해 중간선거 전의 29%에서 감소한 것입니다. 민주당원들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지지 감소는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45세 이상 민주당원에는 48%가 바이든의 재선 출마에 찬성하는 반면 45세 이하에서는 23%만이 찬성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미국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재대결에 대해 흥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성향 무당층 58%는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공화당 지지층, 공화당 성향의 무당층 가운데 49%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높은 파도 속에 요트가 전복돼 바다에 빠진 남성의 해안 경비 대원들의 목숨을 건 사투 끝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구조된 남성은 요트 절도범으로 밝혀져 체포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파도가 거칠기로 악명 높은 워싱턴주 윌라파베이에서 해양경비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구조한 조난 남성이 알고 보니 긴급 수배범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양경비대 북서부 지구대는 지난 4일 오전 10시 윌라파베이 컬럼비아 강 입구에서 신입구조대원 훈련 중 긴급 조난 신호를 받고 출동해 파도로 전복된 요트에서 조난 신고자를 구출했습니다. 당시 해상에는 집채만한 12m 높이의 큰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받은 조난 신호에는 위치와 조난 원인 등의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 해양경비대는 삼각 측량을 통해 위치를 알아내고 구조보트와 헬기가 현장으로 즉각 출동했습니다. 해양경비대 구조대원들은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큰 파도가 요동치는 컬럼비아 강 입구로 뛰어들었습니다. 요트에 있던 조난자는 엄청난 파도가 몰아쳐 요트가 뒤집혀 바다로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재빨리 헤엄쳐가 헬기에 연결된 케이블에 조난자를 연결해 가까스로 조난자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구조된 조난자는 경찰이 긴급 수배 중인 사람으로 밝혀졌고 전복된 요트는 도난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리코 라본테로 알려진 조난자는 오레곤 아스토리아의 한 주택에 죽은 물고기를 뿌려놓고 주변에서 춤을 추며 돌아다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4일 밤 아스토리아에서 27km 떨어진 노수다 쉼터에서 라본테를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호주에서는 강으로 몰려온 돌고래 떼를 보고 함께 수영을 즐기기 위해 뛰어든 10대 소녀가 상어에게 물려 숨졌습니다. 제리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고래떼와 헤엄치기 위해 강으로 뛰어든 소녀가 상어에 물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호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호주 서부 지역 퍼스시 스완 강에서 16세 소녀가 돌고래떼와 함께 헤엄치기 위해 강으로 뛰어든 직후 상어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상어 공격을 받은 소녀는 강에서 꺼내져 긴급 구호 조치가 취해졌으나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우연치 않게 목격한 사람들이 극도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을 것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소녀는 친구들과 스완강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있다가 옆에 돌고래떼가 노늘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헤엄치려고 강으로 점프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강으로 출동해 상어 공격에 치명상을 입은 소녀를 강에서 건져냈으나 목숨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상어가 소녀를 공격했는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나 호주강에서 흔히 발견되는 황소 상어에 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카플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는 8일 열리는 한인식당 업주들을 위한 위생안전 점검 세미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8일 한인타운 버먼트 애버뉴에 있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테레스 컨퍼런스 룸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인 업주들을 위한 위생안전 점검 교육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일선 인스펙터들의 위생 점검에 대비해 식당 업주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경리 수석 인스펙터가 강사로 나오십니다. 또 LA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인 엘버트 장 CPA가 식당 업주들을 위한 세금 문제 강의를 해주시고 KYCC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김사빈 디렉터가 한인 식당 업주들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식당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인타운 유거와 버먼트에 있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테레스 컨퍼런스 룸에서 열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6일 월요일 캐파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